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영배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이름의 그 문영배, 그 생긴 모습부터가 싫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그 모습, 문영배 이미선 뭐 이러잖아요. 나오는 게 방송에 나오면 뭐 이렇게 나오면 문영배 이미선 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 법이 둘이가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수은갑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총무 역할하고 한 사람은 회장 역할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가 과연 있는가라는 문제를 의문을 던져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일까. 두 사람의 이름이 아주 대표적으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새 헌법관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헌법재판관 지명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뭐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와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오 판사는 누구냐? 부인도 아주 강력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좌파 정권에서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부르기를 진보라는 거는 좌파를 얘기합니다. 좌파 정권에서 승승장구해온 인물인 만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마은혁과 함께 삼총사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좌파 카르텔을 형성해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판사들이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갖다가 아름답게 미화시키지를 않고 있는 이러한 지경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판사란 직종이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바로 그 시절 옛날에는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참 좋은 직군 중에 제1등 직군으로 이렇게 점잖은 직군으로 이렇게 됐는데 점잖긴 뭐가 점잖합니까? 대통령도 잡는데요. 뭐. 헌법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 명이 됐겠습니까? 이 오 판사는 부인마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오 판사가 들어가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마은혁과 함께 좌파 카르텔 형성해서 헌법재판소 완전 장악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은 사실상 최고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권 분립 원칙을 벗어나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지금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후임에 오 판사를 비롯해서 이승엽 변호사, 위강하 서울고법판사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참 이 양반들 믿었다가 희망 고문 당한 이 국민들 가슴이 지금도 멍멍하고 아려서 아직도 상처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네. 마은혁은 다음에 들어왔으니까요. 뭐 직접 거기 재판에 하질 않았으니까. 네.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헌법재판소 쪽을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기선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가 아니고 좌파. 네.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무슨 중도예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무슨 보수예요? 똑같죠 뭐. 네? 정영식,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믿었다가 국민들이 완전히 희망 고문 당했다고 그들 이름만 나와도 고개를 확 돌려버립니다. 아마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그들 이름은 운운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헬렐레 좋겠죠. 네. 지금이야 행복하고 좋겠죠만은 역사는 이름 속에서 그의 성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공정과 상식과 그런 공정 절차 이것을 법치를 수행하지 않았다고들 국민들이 비판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은 참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짐을 남겨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예. 2008년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는데 2008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17년 전이네요. 네. 네. 그 당시에 공개된 회원 명부를 조사해 보니까 오영준 판사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계선, 마은혁도 함께 활동했습니다. 특히 오 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이후에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아주 잘 보인 모양입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1년 나가 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서 재판연구관으로만 아주 오랜 기간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뭘 연구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후 특허법원 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거쳐 문재인 정부에 또다시 대법원으로 불려왔습니다. 영광이여. 나에게는 영광만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할 법한 그런 사람들. 대법원으로 불려와서 핵심 요직인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10년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우무한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 추천위원회 최종 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습니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분은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민변회장을 하고 이 양반은 극좌파인데요. 이 양반이 이 대법원 증언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씨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한 사람이 김선수고 유명한 좌파의 지도자였으니까 말이죠. 사법 지도자. 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 후보로도 선정됐지만 지명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에 말이죠.
소위 진보 정권, 좌파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반면에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차후에 임명될 헌법재판관 2명이 오 판사를 비롯해서 모두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 좌파 성향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현재는 진보 재판관 5명, 중도 2명, 보수 2명 구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되면서 위헌 정족수도 넘겨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 판사 부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있지 않습니까? 업무방해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김민기 이분이요 오 판사 부인입니다. 부창부수입니다. 네, 우리법연구회. 대장동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사람이 김민기 그의 부인입니다. 김만배가 무죄입니까? 오 판사의 부인인 김만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에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김 지사 혐의에는 선거법 위반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1심은 6개월, 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하는데도 1심 재판부는 5개월 만에 선고한 반면 2심은 무려 1년 7개월이나 시간을 끌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 간에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고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중간 결론을 제시했는데 김 판사, 김민기, 오석준의 부인인 김 판사, 우리법 김 판사는 그 자기가 포함된 후속 재판부 모든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뒤집어 놨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판사를 하니 이 나라 우리법과 반대되는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고 진영의 이익, 이념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 판사는 이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도 이름을 쫙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원고법 형사 2, 3부 고법부장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법이 무죄를 참 좋아해요. 네. 그런데요. 무죄를 좋아한다고 아무한테나 무죄 주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장동 관련 조례 등은 정당한 정치활동으로 본 겁니다.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로 바꾼 드문 케이스다. 이 드문 케이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치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초동 한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면서 이런 김 판사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차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재판에서도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뉴델리에서 나온 이 기사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